흔히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노안, 잡티, 주름, 불면증 같은 질환이나 증상을 나이 들면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노화가 아니라 건조한 몸 세포에 있다. 따라서 그런 질환들은 세포의 건조를 막는 식사법, 생활습관, 운동법 등으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노년에 시작해도 수명을 20년 늘려주는 비밀의 생활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밀의 생활 습관은 전나무숲에서 출판한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라는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진국의 건강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노화는 겉모습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내장이나 뼈, 혈관이 건조하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이 건조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생리와 관련된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겪게 된다.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알려진 치매 역시 뇌세포가 심하게 건조해져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몸의 노화 현상들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20살이어도 세포가 건조하면 위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나이 50이 넘어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노화 현상은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당신이 겪고 있을 몸의 건조 증상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낀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들 때도 많다. 특히 치매 분비량이 적은 노인들에게 자주 있는 일인데 심한 경우에는 떡 같은 것이 목에 걸려 숨지는 일까지 일어난다. 몸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요즘 들어 무얼 좀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숙취로 고생한다. 눈에 띄게 뱃살이 찌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푸석푸석하다. 탈모로 머리숱이 부쩍 줄었다. 날씬하던 종아리가 부석부석하고 굵어졌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의 건조에 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내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될지 모르는 일이다. 혹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갈증이 심하다. 필자의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평소에도 자주 목이 마르다며 심한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녹차나 찬 음료를 즐겨 마신다는 점과 아랫배가 나오고 다리가 굽다는 점이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고 결국 하체 비만에 이르는 증상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수독증에 해당한다.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수분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 세포, 간질에 고여 해를 끼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여럿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웅덩이로 빼앗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세포로 전달되지 못한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건조해진 세포는 마침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 우리 몸에 물을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심한 갈증으로 나타난다. 갈증은 세포가 건조하다는 신호인 것이다. 온몸의 세포가 바짝 말라 있으면 노화가 심해진다. 비 오는 날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비만 오면 무릎이 쑤신다는 사람이 많다. 비가 오거나 습한 날에는 유독 다리나 허리 같은 하체에 통증이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거나 다리에 부종, 신경통, 두통 등이 자주 나타난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한다. 밤새 춥게 자고 난 그 다음 날에 설사나 복통이 생기는 것이나 지나친 냉방 때문에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나 허리가 아픈 것도 비가 올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과 비슷하다.
그 원리는 이렇다. 비를 맞으면 몸이 차가워진다. 비가 오면 무릎이 아프거나 신경통이 심해진다. 냉방이 강한 곳에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이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냉증과 통증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물은 물체에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한다. 자동차 엔진의 열은 냉각수로 식히고 아이들이 열이 날 때면 물수건으로 열을 떨어뜨린다. 모두 물의 냉각 작용을 이용한 처치법이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난 뒤라도 머리나 몸에 묻은 물을 잘 닦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금세 몸이 식으면서 몸 상태가 나빠진다. 또 무더운 여름 한낮에도 땀에 젖은 채로 에어컨 바람을 쐬면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면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예로 알 수 있듯이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수분은 냉각수와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더욱이 몸이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면 몸속에 고여있던 수분이 몸을 더욱더 차게 만든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분이 있는 부위에는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불쾌 증상이나 질환으로 나타난다. 비만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 이런 현상을 동양의학에서는 수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수독, 즉 수분의 편재는 세포의 건조가 원인이며 곧 노화의 표시다. 여기서 수분의 편재란 우리 몸의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물이 고여서 정작 세포에는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비 오는 날의 몸 상태로도 내 몸이 얼마나 노화했는지 알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린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쌓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몸을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체내 균형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노화를 알리는 위험 신호다. 수분의 출입은 대개 일정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여분의 수분은 땀으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다는 증거다. 그런 사람이 물을 많이 마셨거나 소변으로 수분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했을 때는 몸을 좀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 수독으로 인해서 흘리는 다량의 땀은 식은 땀으로 나이가 들수록 땀이 잘 난다고 할 때 땀이 바로 식은 땀에 해당한다. 평소에 이유 없이 땀이 많이 난다면 지금 내 몸의 세포가 심하게 메말라 있다는 뜻이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유독 하체에 살이 많다. 우리 몸속에 있는 과도한 수분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흐른다. 그 결과 유독 하체가 뚱뚱하거나 다리가 굵은 사람이 많다. 또 상체와 하체의 경계가 되는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쪽만 퉁퉁 붓는 부종형 비만인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배꼽 아래쪽이 차다. 하체에 고인 물이 몸을 차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유달리 하체가 뚱뚱해지는 것은 세포의 건조로 인해 몸이 노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본래 세포로 가야 할 물이 배나 허벅지, 종아리 등의 피하나 세포 간질에 고여 있어 세포는 수분의 굶주리다 결국 쭈글쭈글해진 상태인 것이다. 이처럼 노화를 재촉하는 수독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서 세포가 건조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 있거나 특정 물질이 과다하게 있으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몸에 불쾌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말하자면 그 같은 증상들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 때문에 세포가 건조해져서 몸이 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험 신호인 셈이다. 치매도 몸의 건조가 원인이다. 뇌도 몸이다. 피부가 메마른 사람은 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나이가 들면 뼈 세포가 메말라 때문에 키도 줄어든다. MRI로 뇌를 촬영하면 두개골이 하얗게 나온다. 두개골 속에는 뇌가 가득 차 있는데 나이가 들면 뇌와 두개골 사이에 틈이 생긴다. 뇌가 건조해져서 위축되기 때문이다. 건조해진 뇌는 구멍이 숭숭 난 스펀지 같은 상태가 된다. 영상 진단에서는 이런 틈을 노화의 신호로 본다. 인지증에는 뇌 위축형과 알츠하이머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인지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뇌의 위축을 막아야만 한다. 그러려면 뇌의 건조, 즉 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신기능이 약해지면 노화가 빨라진다.
세포의 건조를 막아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신기능을 촉진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은 신장뿐만 아니라 부신과 생식기, 비뇨기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남성의 고환과 정소, 여성의 자궁과 난소도 신에 속한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대부분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된다. 신장은 몸속에서 댐 역할을 하면서 몸속의 물 관리를 도맡아 한다. 그런 신장의 기능을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몸의 건조와 노화를 멈출 수 없다. 동양의학에서는 노화가 신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신어란 말 그대로 신의 기운이 떨어진 상태, 즉 신기능의 약화를 뜻한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졌거나 잠자다 새벽녘에 다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면 신어를 의심해야 한다. 그 밖에 허리나 무릎의 통증, 다리의 부종, 발기부전 등도 모두 신어에서 비롯되는 증상들이다. 노화의 가장 큰 적인 신어 역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신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메마른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노화도 느려진다.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다. 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조를 막는 항노화 음료는 신기능을 촉진하여 피부와 내장, 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무릉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이다. 생강홍차. 동양의학에서 자주 쓰는 100수십 가지 처방의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간다.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다. 몸을 덮여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한다. 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기력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한다. 혈소판의 응집력을 떨어뜨려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평소에 생강을 자주 먹으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 이 같은 효능이 있는 생강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생강홍차다. 생강홍차는 생강과 홍차, 흑설탕 또는 꿀로 만든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 작용을 한다.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 또는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양 강장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생강홍차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기 때문에 메마른 세포가 차츰 수분 흡수력을 회복해 노화도 느려진다. 항노화 식사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인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서 노화를 늦추려면 신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서 배설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생강, 홍차 같은 음료 외에도 항노화 작용을 하는 식품을 평소에 꾸준히 먹어야 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식단과 식사법은 배설 능력을 높여 몸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 결과로 세포는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게 되므로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하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망막 건조증, 불면증 등 세포가 건조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밤 사이에 가벼운 단식. 인체 생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흡수는 배설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배설기관인 신장이나 대장, 직장에까지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몸 전체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신으로 가는 혈류도 나빠진다. 이와 반대로 몸으로 들여보내는 양을 줄이면 배설 능력이 높아진다. 단식이 좋은 예다. 본격적인 단식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가벼운 단식을 한다. 밤에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가벼운 단식 상태로 있게 된다. 전날 저녁 식사 이후 10시간 넘게 공복 상태가 지속되었다.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아침을 거르면 영양이 모자라서 오전 활동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뇌세포나 근육세포 등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오로지 포도당이다. 혈액의 당분이 부족하면 저혈당증으로 인해 초조감, 가슴 두근거림, 불안, 떨림,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단백질 같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당분은 인간의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임이 분명하다. 그런 당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방법이 있다. 아침 식사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흑설탕 또는 꿀을 넣은 생강홍차를 마시는 것이다. 오전 활동에 필요한 당분과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법이다. 꾸준히 실천하면 발한, 이뇨, 배변 등 몸의 배설 능력이 향상되므로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은 제거되고 본래 수분이 필요했던 세포는 촉촉해진다. 점심은 단식을 마쳤을 때 먹는 죽 정도의 가벼운 식사면 충분하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이때 양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총 섭취열량이 평소보다 줄었으므로 저녁에는 식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화를 늦추는 하루 식단과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조해진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골라 먹는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신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서 신기능도 좋아진다. 앞에서 제시한 식단과 식사법을 지키면서 평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자주 먹으면 배설 능력이 향상되어 세포 건조를 막고 노화도 늦출 수 있다.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할 식품이 다르다. 생강이나 마늘을 먹으면 몸에 온기가 돈다. 반대로 오이나 수박을 먹으면 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든다. 동양의학에서는 생강이나 된장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양성식품, 오이나 토마토같이 몸을 차게 하는 식품을 음성식품으로 구분하여 건강 증진과 치료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그런데 양성과 음성은 식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체질도 마찬가지다. 체질적인 특징을 간단히 표현하면 양성 체질은 몸속이 여름이고 음성 체질은 몸속이 겨울이다. 따라서 양성 체질은 몸을 식히는 식품인 음성식품을 많이 먹는다. 음성 체질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인 양성식품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하여 체질의 균형을 바로잡으면 신기능이 좋아지므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체질을 크게 나눌 때 남성은 양성이고 여성은 음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남성 중에도 음성 체질인 사람이 많다. 특히 요즘에는 몸을 차게 만드는 생활 습관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음성 체질로 기우는 사람이 매우 많다. 특히 주름, 흰머리, 메마른 손이나 얼굴, 하체 비만 등 몸의 건조로 인한 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체질이 음성으로 기운 것이 틀림없다. 이런 사람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자주 먹어서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식품 중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지도 차게 하지도 않는 중간 성질을 가진 것이 있다. 이를 중성식품이라고 한다. 음성식품은 대개 파란색, 하얀색, 녹색이고 양성식품은 대개 빨간색, 검은색, 주황색인데 비해 중성식품은 노란색, 연한 갈색인 것이 많다. 중성식품에는 현미, 옥수수, 조, 피, 기장, 메밀, 고구마, 감자 등이 있다. 인류가 오랫동안 주식으로 삼은 것들이다. 몸 상태나 체질에 관계없이
언제 먹어도 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화된 식생활을 고쳐서 이 같은 중성식품을 주식으로 먹으면 세포 건조를 막고 노화를 늦추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는 음성 체질인 사람이 어떤 식품을 골라 어떻게 먹고 또 어떤 것은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음성식품도 조리법과 섭취 방식에 따라 우리 몸의 양성식품처럼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번거롭게 생각 말고 몇 가지 핵심 내용만 지킨다면 지금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내 몸이 스스로 원하게 될 것이다. 북쪽 지방에서 난 식품, 식물은 본래 자라는 곳의 기후에 맞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연의 섭리인 셈이다. 추운 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성질이 따뜻하다. 성질이 차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쪽 지방이 원산인 곡류, 채소, 과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남쪽 지방이 원산인 것은 몸을 차게 한다. 남쪽 지방에 살면서 몸을 덮이는 음식만 먹으면 몸이 뜨거워져서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북쪽 지방에 살면서 몸을 차게 하는 음식만 먹으면 추위를 견뎌낼 수 없다. 한국이나 일본같이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여름에 찬 성질을 가진 먹을거리가 나고 겨울에 따뜻한 성질을 가진 먹을거리가 난다. 이런 점만 보더라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누구나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채소 중에서 당근, 연근, 우엉, 마 등의 뿌리 채소는 몸을 덮이는 양성식품이다. 포도, 버치, 건자두, 사과 같이 북쪽 지방이 원산인 과일과 자반연어, 메밀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수박, 망고, 카레, 레몬, 귤, 오이, 커피 등은 몸을 차게 한다. 카레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카레나 커피가 배와 몸을 차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음성식품도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물론 차게 먹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남쪽 지방이 원산인 것은 데워 먹더라도 몸을 식히는 작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 건조한 사람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있으므로 그런 상태에서 몸을 차게 하는 것을 먹으면 세포 건조와 노화가 더욱 심해진다. 이럴 때는 되도록 몸을 따뜻하게 하는 북쪽 지방의 식품을 자주 먹도록 한다.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식품. 동양의학에서는 식물이 자라는 모습으로 성질을 구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해를 향해 위로 뻗어 자라는 것은 성질이 차고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성질이 따뜻하다. 따라서 바나나나 코코넛 열매처럼 지면에서 떨어져 자라는 것은 몸을 차게 하고 반대로 파나 양파 종류는 색은 희지만 몸을 덮이는 작용을 한다. 양배추도 잎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모양으로 지면에 접해서 자라기 때문에 성질이 차지 않다. 비슷한 이유로 시금치나 대파 등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이다. 염분이 적당히 있는 식품. 나트륨은 몸을 덮이는 작용을 한다. 나트륨을 함유한 대표적인 식품은 소금이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부터 짠 음식을 즐겨 먹은 이유도 몸을 덮여 혹독한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였다. 추운 지역에 살거나 몸이 찬 음성 체질인 사람은 평소에 소금을 적절히 섭취해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배출하게 하는 작용도 한다. 몸을 덮이고 수분을 배출하게 하는 소금의 작용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몸이 건조한 사람은 자연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요즘은 염분을 줄이는 대신 몸에 좋다는 식초를 많이 먹는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음성식품 가운데는 칼륨을 함유한 것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식초다. 식초는 건강에 유익한 점이 많지만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강하다. 따라서 평소에 몸이 차거나 매우 건조한 사람은 자연 소금을 섭취하면서 식초 대신 흑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 마, 오크라, 큰실말, 미역, 생청국장, 맛버섯, 굴, 해삼 같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에는 점액 성분인 무틴이 들어있다. 무틴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하는데 특히 건조한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드는 효과가 뛰어나다. 겨울이면 발 뒤꿈치가 트고 갈라져서 애를 먹는 사람이라면 무틴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좋다. 손이나 얼굴이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나거나 주름이 생기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피부에 나타나는 건조 증상은 그저 보습 크림만 열심히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무틴이 풍부한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을 먹어서 몸속부터 보습해야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젊음을 지킬 수 있다. 욕조 목욕으로 하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일상의 사소한 노력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건강식이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어 건조했던 몸이 촉촉해지고 노화의 속도도 늦춰질 것이다.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욕조 목욕으로 하체를 덮이는 것이다. 하체가 따뜻해지면 신기능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더구나 효율적으로 몸을 덮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욕조 목욕이다. 그런데 요즘은 욕조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는 대신 간단히 샤워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목욕법의 차이는 노화 속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노화를 늦추는 데는 샤워보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목욕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욕조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온열 효과, 부종 해소 효과, 피부 보습 효과가 있다. 근육 단련으로 체온을 높인다. 50만 넘으면 어찌된 일인지 하체가 빈약해진다. 특히 엉덩이 살이 빠지고 피부가 메마른다. 누가 보면 방습제라도 먹은 줄 알 것이다. 강연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듣는 사람들은 모두 한바탕 웃지만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 하체 특히 엉덩이 살이 빠지는 것은 온몸이 건조하다는 뜻이자 노화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체온의 40% 이상은 근육이 만든다. 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다. 근육에는 영양과 산소를 운반하는 모세혈관이 그물 모양으로 분포해 있다. 그 때문에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생성되고 체온이 오른다. 하체 근육이 줄면 그만큼 모세혈관도 감소한다. 그러면 열이 충분히 생성되지 못해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하체 근육 감소로 하체가 차가워지면 신의 중심인 신장을 비롯해 부신, 비뇨기, 생식기 등의 기관이 잇따라 쇠약해진다. 또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나타나며 귀울림이나 난청, 흰머리, 빈뇨, 발기부전 같은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같은 상태가 앞에서 말한 신호다. 그렇다면 평소에 세포의 건조를 막는 식사와 목욕, 복장뿐만 아니라 근육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몸은 자연히 따뜻해진다. 특히 신기능과 직접 관련된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배설 능력도 향상된다. 이상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나무숲 출판사의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